안녕하세요 여러분, 속 시원한 한국어의 박현선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느라고와 는 바람에 이 두 개의 표현이 어떻게 구별돼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문법을 대조해서 설명해 달라고 마한 카말리 님께서 요청을 해 주셨어요. 마한 카말리 님,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우선 이 두 개의 표현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죠. 일단 느라고는 어미로서 그 역할이 있고요. 는 바람에는 어미 는에다가 의존명사 바람 그리고 조사 애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람이라는 건 우리가 자연에서 그 공기의 이동으로 일어나는 그 현상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일을 하면서 그 기운에 의해서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것, 즉 무슨 일에 더불어서 일어나는 기세, 기운,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는 바람에 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하지요. 그리고 느라고 라는 말과 좀 헷갈리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말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 특성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선 공통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앞문장이 뒷문장에 대한 원인 또는 이유, 그래서 앞부분이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결과, 앞부분에 느라고나 바람에, 는 바람에 앞에 있는 부분이 원인의 역할을 하고 그 뒤에 결과가 나타날 때, 그런데 이 결과가 대체로 부정적인 결과 일 때 이 말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느라고 음식이 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전화 받는 게 원인, 음식 타는 게 부정적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전화를 받는 바람에 음식이 타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원인을 제시하고 부정적 결과를 얘기할 때 느라고와 는 바람에 모두 사용합니다. 과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죠. 과제를 한다가 원인이 되고 정신이 없이 내가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이런 부정적 결과를 얘기할 때 느라고와 는 바람에 모두 사용합니다. 그래서 원인과 부정적 결과를 이어줄 때는 두 문법을, 두 표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둘 다 명령문이나 청유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친구를 만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평서문의 경우에는 쓸 수 있지만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친구를 만나지 말아라, 명령문 안 되고요. 시험 공부를 하는 바람에 친구를 만나지 말아라. 이 경우도 느라고나 바람에 모두 명령문에 쓸 수 없다는 거죠. 또 음악을 듣느라고 이어폰을 사용했습니다 라는 평서문은 괜찮지만 음악을 듣느라고 이어폰을 사용합시다? 이상하고요. 음악을 듣는 바람에 이어폰을 사용합시다? 이렇게 이런 둘 다 청유문이죠. 그래서 명령문, 청유문에서 이 표현을 사용하면 굉장히 어색해진다. 기억하시고요. 또 두 개의 표현 모두 과거나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자, 몰랐네요. 여기서는 과거 표현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과거의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앗을 느라고 나, 는 바람에 앞에다가는 과거 시제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라고 하면 괜찮아요. 영화를 보는 바람에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라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느라고나 는 바람에 앞에다가 과거 시제 쓰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 시제 get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은 회의를 하겠느라고 그 일을 못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 못할 것이다 라고 미래의 경우, 상황을 설명하는 경우에 여기 느라고 앞에 get 또는 는 바람의 앞에 get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회의를 하느라고 그 일을 못할 거예요 라는 표현은 바른 표현이지만 여기에 get느라고, get는 바람에 이런 표현은 쓰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두 표현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에요. 자, 지금부터 두 표현을 어떻게 구별해서 쓸지 설명드리는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느라고는 앞문장에 있는 내용이 뒷문장의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라는 말로 바꿔서 표현했을 때 의미가 잘 살아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울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러면 울음을 참는 것이 입술을 깨문 목적이에요. 그러나 는 바람에는 목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원인을 나타낼 때만 쓸 수 있어요. 는 바람에는. 그래서 울음을 참는 바람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어색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느라고만 쓰자. 또 울음을 참기 위해서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래서 참느라고가 이렇게 목적을 이야기할 때 기위해서 되지만 는 바람에는 목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도 참기 위해서라는 말로 하게 되면 잘 되는데 요거는 목적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 느라고는 목적을 표현할 수 있지만 는 바람에는 목적을 표현할 수 없어요. 또 느라고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파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해서 앞에 물건을 판다라는 앞문장의 주어 내가, 그 다음에 여기저기 뛰어다녔다의 주어 내가. 그래서 이 두 개의 주어가 동일할 때. 그래서 뒷부분은 생략을 하기도 하지요. 이 경우에는 둘 다 생략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파느라고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해서 앞의 주어와 뒤의 주어가 같아야 합니다. 또 내가 물건을 파느라고 동생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해서 앞에는 내가 뒤에는 동생이일 경우에 주어가 다를 경우에 문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는 바람에는 주어가 달라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파는 바람에 내가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이런 경우도 되고 또는 내가 물건을 파는 바람에 동생이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이렇게 주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정리. 느라고는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동일해야 하고 는 바람에는 앞절과 뒷절의 주어가 달라도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표현이 옳은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먼저 답을 찾아보세요. 자, 이제 저하고 함께 맞춰볼까요? 내가 너무 늦게 집에 오느라고 또는 오는 바람에 가족들이 모두 걱정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앞절의 주어는 나고요. 뒷절의 주어는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어가 각기 다르면 는 바람에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너무 늦게 집에 오는 바람에 가족들이 모두 걱정했다. 주어가 다른 경우에 는 바람에를 사용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가 화를 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그래서 그가 화를 내느라고 여기서도 앞에 주어는 그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주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이때도 는 바람에를 써야 됩니다. 그가 화를 내는 바람에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이렇게 해야 되죠. 세 번째, 울음을 참는 바람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자, 여기서 울음을 참는 것은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목적을 나타낼 때는 참느라고를 써야 합니다. 참는 바람에는 이유를 나타낼 때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울음을 참느라고 입술을 깨물었다. 이렇게 답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다 맞으셨나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느라고는 목적을 표현할 수 있어요. 둘 다 원인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공통점인데 그 외에도 느라고는 목적을 표현할 수 있지만 는 바람에는 목적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또 느라고는 앞문장과 뒷문장의 주어가 같아야 되지만 는 바람에는 주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자, 요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두 개의 표현을 구별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